지금 단백질 잘 챙겨 드신다고 안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과 근감소증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근육은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지금까지 드시던 방식 그대로면 근육은 계속 빠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루에도 근육이 1%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30%, 1년이면 몸의 힘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고기 좀 더 먹고 달걀 하나 더 먹으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위산도 부족해지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방법으로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만 주고 근육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60대 이후에는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먹어야 해요. 그리고 씹기 쉽고 소화 잘 되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이 사실 모르시면 아무리 비싼 보충제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월에 수십만 원씩 영양제 사드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작 근력 검사해 보면 계속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즘 기력 떨어지고 다리에 힘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를 때 숨차고 조금만 걸어도 쉬고 싶어지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팝상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근육 감소 신호 5가지와 이를 막는 구체적인 식단 변경법을 공개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몸의 변화를 알려주세요. 전에 지인 어머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72세 박순례님인데요. 평소 식사도 잘하시고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산책을 나가면 10분도 못 걸어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시더군요. 박순례님 하루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침에는 달걀찜에 생선구이, 점심에는 고기 반찬, 저녁에는 두부조림까지 드시더라고요. 양으로만 보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74세 김명자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근육에 좋다고 해서 매일 닭가슴살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삶아서 소금 찍어 드시는 방식으로요. 3개월간 꾸준히 하셨는데도 체중은 오히려 줄고 기력은 더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실제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미네랄들은 완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원인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지만 흡수가 안 된 경우고, 두 번째는 단백질만 먹고 함께 필요한 영양소는 놓친 경우입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양은 충분했지만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식사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한 달쯤 지나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외출 횟수가 늘었습니다. 박순례님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마트도 혼자 가시고 김명자님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60대 이후 몸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정말 근육에 도달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일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식품 목록과 조리법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제부터 근육 감소와 직결되는 핵심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근육을 갉아먹는 일상 속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백질 흡수 저하입니다. 핵심 정보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20대에 비해 60대는 위산 분비가 40% 줄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도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실제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젊을 때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는 국내 노년 영양학회 자료에서 60대 이후 단백질 흡수율이 젊은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70대가 되면 3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방식으로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례로 72세 박순래님은 식사량은 충분했지만 근력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매일 고기 200g씩 드셨는데도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양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드시게 했더니 2주 만에 차이가 느껴지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부드럽고 흡수 잘 되는 단백질로 바꾸는 겁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살, 딱딱한 콩보다는 두부, 통달걀보다는 달걀찜 형태로 드시는 거예요. 조리할 때도 굽거나 볶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주의사항은 젊을 때 기준으로 양만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영양소 흡수가 더 방해받을 수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단백질 소화는 편하신가요? 두 번째 원인은 단백질만 먹는 실수입니다. 핵심 정보는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촉매 역할을 하고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회복에 관여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연구 결과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노화 연구기관에서는 아연과 칼슘이 부족한 그룹이 충분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60%나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력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어요. 사례로 74세 김명자님은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지만 혈액검사 상 아연과 칼슘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도 못 미쳤어요. 매일 닭가슴살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식단에 멸치볶음이나 김, 견과류를 추가하니까 한 달 후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단백질과 함께 미네랄이 들어있는 식품을 고르는 거예요. 생선이라면 뼈째 먹는 멸치나 정어리, 고기라면 간이나 콩팥 같은 부위, 식물성이라면 깨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모든 걸 다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 전체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한 가지 영양소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만 먹어도 안 되고 미네랄만 먹어도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단백질 외에 미네랄은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 원인은 씹기 어려운 음식 위주 식단입니다. 핵심 정보는 나이가 들수록 씹는 힘이 약해져서 딱딱한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위장에서도 소화가 어렵고 결국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고기나 딱딱한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이 그래요. 연구 결과로 서울대학교 식생활연구팀에서 고령층의 씹는 힘과 영양 흡수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씹는 힘이 약한 그룹은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흡수 효율이 30%나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 노인의학과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례로 68세 이성수님은 이가 아파서 고기를 피하고 밥과 국물 위주로만 드셨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6개월 만에 근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보행 속도도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힘들어 하셨어요.
같은 고기라도 다져서 완자로 만들거나 푹 끓여서 부드럽게 조리해 드리니까 점차 회복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조리법을 바꿔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기는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하고 생선은 가시를 발라내고 살만 발라서 드시세요. 콩류는 통콩보다 두부나 콩비지 형태로, 견과류도 그냥 먹기보다는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억지로 씹지 말고 조리법을 바꾸는 거예요. 턱 근육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요즘 식사할 때 턱이 쉽게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핵심 정보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영양소가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류를 타고 근육까지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는 거죠. 연구 결과로 대한혈관학회에서 60대 이상에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 근육으로의 영양소 전달 효율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했어요. 또 항산화 식품을 함께 섭취할 때 근육으로의 단백질 전달률이 25%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례로 78세 박영수님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지만 다리가 자주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혈압도 높고 손발도 차가우셨죠. 단백질과 함께 혈관 건강에 좋은 양파나 마늘, 등푸른 생선을 늘리시니까 다리 무거움이 줄어들며 보행 속도도 빨라지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식단이에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혈관을 청소하는 양파나 마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나 녹황색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짠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부종도 생겨서 영양소 흐름이 더 방해받을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다섯 번째 원인은 꾸준한 부족입니다. 핵심 정보는 근육은 하루 이틀 관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일주일이나 한 달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로 국제노년학회에서 12주간 지속적으로 단백질 관리를 한 그룹과 간헐적으로 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지속 그룹이 근육량 증가와 근력 향상에서 3배 이상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첫 4주는 몸의 적응 기간이라서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사례로 70세 정미경님은 좋다는 방법 여러 개를 2주씩 번갈아 가며 해보셨는데 결국 어떤 것도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활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질문입니다. 지금 방식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이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 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 활용입니다. 추가 정보로 건새우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아연, 인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과 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생새우보다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고 소화도 더 쉽습니다. 특히 껍질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키틴질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겁니다. 건새우 자체에 염분이 있어서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하루 한 줌 정도를 반찬이나 국에 넣어 드시는 거예요. 아침 미역국에 넣거나 시금치 무침에 볶아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질문입니다. 혹시 건새우 국물만 우려내고 건더기는 버리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는 황태 활용입니다.
추가 정보로 황태는 자연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소화 흡수가 매우 쉬워진 상태예요. 생선 중에서도 소화가 가장 편한 단백질원 중 하나이고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근육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 황태 육수 자체도 아미노산이 우러나와서 영양 가치가 높아요. 주의사항은 기름진 조리는 피하는 겁니다. 황태 무침을 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아침 국이나 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황태국에 두부 넣고 끓이거나 황태살을 발라서 죽을 끓이시면 완전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질문입니다. 황태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검은콩 활용입니다. 추가 정보로 검은콩은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어요. 근육으로의 영양소 전달도 더 원활해지고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 구성이 동물성에 가까워서 근육 합성에 효과적이에요. 주의사항은 콩을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겁니다. 콩자반처럼 간장에 졸인 형태보다는 삶거나 밥에 넣어 드시는 게 좋아요. 실천 방법은 검은 콩밥이나 검은 콩 두유로 섭취하는 거예요. 미리 불린 검은 콩을 쌀과 함께 넣고 밥을 지으시거나 삶은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됩니다. 질문입니다. 흰 쌀밥만 계속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영양소 궁합 맞추기입니다. 추가 정보로 단백질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또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근육 회복에는 비타민 E가 도움이 됩니다. 음식 조합이 영양소 흡수율을 크게 좌우해요. 주의사항은 식후 바로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않는 겁니다.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적어도 식후 1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는 거예요. 생선구이에는 레몬을 짜고 고기와 함께 상추나 깻잎을 드시는 식으로요. 질문입니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바로 커피 드시진 않나요? 다섯 번째는 2주 적응 후 3개월 유지 전략입니다. 추가 정보로 처음 2주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력 향상을 체감하는 시점은 보통 4주에서 6주 사이예요. 주의사항은 초기에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정말 아까워요. 또 너무 급격하게 식단을 바꾸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바꾸셔야 해요. 실천 방법은 달력에 체크하며 관리하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 식품 하나씩 체크하고 일주일마다 몸의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다리 힘이나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2주만 먼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그 단백질이 정말 근육까지 도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상식으로는 젊을 때처럼 양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 흡수 능력, 혈액순환이 모두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소화도 편해지고 흡수율도 높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지금보다 한 달 후에는 더 느려지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팔에 힘을 빌려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넘어짐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리 힘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작은 턱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우선 보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보다 한 달 후에는 더 경쾌해지고 3개월 후에는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관리한 분들 중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신 분들도 여러 명 계세요. 외출하는 게 즐거워지고 장보기도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음 식사에서 단백질 하나를 흡수 잘 되는 식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기 대신 생선으로, 통콩 대신 두부로, 딱딱한 달걀 대신 달걀찜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건새우 한 줌을 국에 넣거나 깨를 반찬에 뿌려서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는 식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1시간 후로 미뤄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거울만 보고도 스스로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과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근력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방법만 바꿔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몸의 변화가 무엇인지, 혹은 오늘 배운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